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치 정보 소비의 변화, 뉴스 미디어 지식, 전통 뉴스 미디어 불신, 그리고 정파적 유튜브 채널 이용 간 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그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파적 유튜브 채널이 좀 중심이 되는 연구인데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고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그 워딩 자체가 말을 하듯 특정 정파적 관점에 기반해서 저널리즘 콘텐츠, 뭐 뉴스를 전달한다거나 뉴스를 해석하는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전달하고 이런 식의 콘텐츠를 전달하고 또 그리고 독립적인 개인에 의해서 제작되는 유튜브 채널들의 그런 유형을 저는 정파적 유튜브 채널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 보통 이제 뭐 정치 유튜브다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런 채널들은 최근에 상당한 뭐 영향력도 많이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치적 오정보의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널을 통한 뉴스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 2016년부터 이 빨간색의 데이터를 보신다면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라고 말한 사람,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53%까지 달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한국의 성인들의 절반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 즉, 정파적 뉴스 채널들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근데 왜 이런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대한 사용이 높아지고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가장 크게 언급되는 이유로는 전통 뉴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전통 뉴스 미디어 혹은 뭐 어떤 주류 매체에서 전달하는 뉴스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찾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은 뉴스 미디어 지식 혹은 뉴스 리터러시와 같은 시민 개개인의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즉, 뉴스 리터러시나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좀 극단적 목소리나 오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이런 정파적 미디어를 덜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정파적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도 덜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감을 단적으로 이 연구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다면 사람들은 정파적 뉴스, 그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덜 사용할까? 그런 채널에 덜 노출될까라는 게 첫 번째 그 질문이었고요. 그두 번째 질문은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파적 유튜브를 덜 신뢰할까? 과연? 이게 제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건 그 전통 뉴스 미디어 불신의 조절 효과였습니다. 즉, 이런 뉴스 미디어 지식과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의존, 이 관계에 있어서 전통 뉴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높다면, 이러한 관계는 강화될까 혹은 약화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수집하고 변수 측정 방식 보시면 데이터는 작년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샘플 규모는 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비와 연령비를 고려해서 쿼터 샘플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로서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의 채널 리스트를 이렇게 주고 이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이러한 채널들을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있다면 다 체크해라. 그리고 이 리스트에 없는 채널을 봤을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800명의 응답자 중에 69% 정도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시청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신뢰하는 정도는 뭐 전혀 본인이 응답자 본인이 이제 시청한다고 기입한 채널들에 대해서 그 채널명을 보여주면서 이 채널을 얼마나 신뢰하냐. 그래서 1점부터 7점 척도로 예,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각 채널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뉴스 미디어 불신 조절 변수의 경우에는, 아이고, 네, 이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7점 척도로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이들에 대한 평균 점수를 역코딩해서 불신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 미디어 지식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제작 과정이나 뉴스 제정의 구조, 그리고 뉴스가 어떤 그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식 질문을 통해서,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각 질문 이제 맞은 개수, 정답의 개수를 합산해서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의 경우 성, 연령, 학력, 소득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하고 이제 정치적 이념, 정치 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 대화 빈도, 정치 지식, 그리고 전통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한 뉴스 소비 시간 등을 추가로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그 분석 프레임은 그런 프리딕터가 뉴스 미디어 지식이었고, 아웃컴 변수들이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 여부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신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절 변수가 전통 뉴스 미디어 불신이었죠. 근데 이제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 여부의 경우 이분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 미디어 지식과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 간의 관계를 추정할 때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 변수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 신뢰일 경우에는 OLS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신다면 종속 변수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일 경우에는 뉴스 미디어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예,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의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통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뉴스 미디어 지식에 대한 상호작용 관계도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작용 관계를 보신다면 전통 뉴스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전통 미디어 뉴스 매체를 좀 높은 수준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을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노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 변수가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신뢰일 경우에는 뉴스 미디어 지식과 이 뉴스 미디어 지식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전통 미디어 불신과 뉴스 미디어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통 뉴스 매체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을수록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훨씬 더 신뢰한다라는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면, 예, 제가 연구 문제로 생각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덜 사용할까?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을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 노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덜 신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통 뉴스 미디어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전통 뉴스를 불신할 경우에는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파적 유튜브 채널을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밝히자면 이 연구는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채널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가졌던 뉴스 미디어 지식이나 뉴스 리터러시가 높다면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파적 채널을 덜 사용할 거라는 믿음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전통 뉴스 매체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는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적 노출과 신뢰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람들이 흔히 갖는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의 기대감과 반하는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뉴스 미디어 지식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신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본인도 정파적 그런 미디어 환경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신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지각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 수준이 약할수록 뉴스 미디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이제 유튜브와 같은 이제 정파성이 강한 매체를 더 신뢰한다는 얘기는 결국 환경적으로 전통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 구축이 강화되어야 정파적 유튜브 채널과 같은 영향력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전통 뉴스 미디어 또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는 여기까지 함의점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